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제가 오랜만에 인사를 드렸습니다. 정말 힘든 하루하루가 계속되고 있고, 지금 오늘만 해도 뉴스 속보가 몇 개가 문자로 날아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방금 6시가 넘은 시간인데, 조중고 유치원해서 계약이 일주일간 연기되었다라는 또 뉴스가 나왔고, 앞으로 열흘이 고비다,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하루 종일 핸드폰을 울리고 있어요. 자, 하여튼 저도 정말 힘든 2월 한 2주 정도를 정말 힘들게 보내고 있고 답답한 이 마음을 또 여러분과 나누고자 또 일요일 날에는 또 기다리신 분이 많으실 것 같고 또 만약에 조금 더 쉬어버리면 걱정하시는 분들까지 생길까봐 일단 오늘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사실은 이런 급락이나 폭락대가 기회이긴 한데 지금 정말 지치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일단 돌이켜보면 아쉬운 2020년 2월이고요. 2월 VIP 멤버십은 80% 성공 이후에 제가 또 뒤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때문에 아마 다 같이 힘든 시장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월 초에 이제 VIP를 제가 한 2, 3일 전에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도 사실 무서운 시장이었는데 이제 이때는 코로나가 사실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았고 예상 외로 많이 하락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종목들 가지고 전기차 가지고 특히 뭐 대형주들 가지고 시장 흐름을 잘 탔어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던 게 이제 15일 전까지 다 해결해보자라는 부분이죠. 이제 뭐 수익을 잘 내놓고 중간 이후에 좀 쉬는 그런 타입을 제가 지향을 하는데 잘 팔고 나왔어요. 어쨌든 이제 더 올라가긴 했지만 특히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10만 원에 육박할 만큼 많이 오르긴 했지만 팔고 난 이후에도 자, 그 다음에 제가 드렸던 종목들이 지금 뭐 거의 끝물에서 다 드렸어요. 여기 아마 뭐 믿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일단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전염병 이후에는 앞으로가 더 문제거든요. 죽어있는 내수, 그리고 안 쓰고 있는 소비 습관, 뭐 경기, 그리고 한국에 대한 외부에서 보는 이미지 등등 해서 전반적으로 그 타격세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간다고 합니다. 골 때리는 상황이죠. 그래서 잘 팔고 잘 쉬었으면은 사실 100%, 150%의 성공이 될 수도 있었는데 뒤에 섣불리 이제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들였던 종목들이 좀 울리면서 아마 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 같이 이겨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도 계속해서 조금 쉬다가 좀 쉬면서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일주일 동안 거의 시체 반 좀비 상태로 보냈어요. 너무 힘들어서. 왜냐하면 이제 증권업계 전반적인 위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제가 연합뉴스에서 이분이 해놓은 제목이나 이걸 캡처해온 건데 코로나의 라임 사태까지 증권업계 먹구름 몰려온다. 대형 증권사들은 손님들을 이제 객장으로 오시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전화로 하라, 웬만하면 마스크 끼고 대면하라. 사실 그 좀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는 이해 가는 부분이지만 막상 또 좀 그렇거든요. 뭐라 그래야 되지? 모양새가 좀 그래요. 어쨌든 이 라임 사태로 수사, 제재, 소송, 지금 뭐 주변에 라임 판매한 직원들은 거의 이제 변호사 선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증권사가 개인들의 어떤 일탈로 몰아가고 불안전 판매나 이런 프로세스상의 문제로 몰아가면서 본인들의 리스크 통과에 대한 본사적인 통과적인 그런 책임들을 좀 회피하려고 하고 있어요. 서로서로 이제 불신이 생긴 상태고 경기가 냉각된 부분 있죠. 어닝 쇼크. 뒤에 이제 우리나라 2020년도 경기 상황이 조금 나아지기 있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나아지려다가 꼬꾸라지는 그런 부분이 생기겠죠. 신용등급 하락도 있을 거고요. 주가 하락 등 여러 가지 우려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야 TRS 구조의 어떤 그 더 민낯이라고 빨간색이네요, 맞죠? 민낯. 이제 기본적으로 상품을 어떤 부실한 상품을 뭐 부실하려고 만든 건 아니겠지만 그 상품들을 증권사가 TRS 구조로 매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받아갈게 라는 거예요. 이 상품 나한테 줘 대신에 너한테 약정한 수익을 줄게. 이 위험한 상품을 증권사가 떠안는 거죠. 더 엄밀하게 말하면 증권사가 가져온 상품을 이 개인 죄송합니다. 이 개인 고객이 떠안는 거고, 부실이 생겼을 경우에는 증권사는 여기 있는 TRS 매입한 증권사가 먼저 이제 원금을 상환받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개인들이 최후순위에 있다라는 이 TRS 구조를 이번에 완전히 이제 수면 밖으로 나오면서 TRS 구조로 먹고 사는 증권사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증권업계 전반적으로 이제 먹거리 하나가 줄어드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이 TRS 구조의 상품들로 파생된 이 라임 사태가 사모펀드 전반적인 부실을 야기시켰고, 전문 투자가 보통 1억에서 이제 3억으로 다시 올라가면서 아마 증권업계 사람들도 많이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올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뭐 거의 다 아실 테고요. 달러도 많이 올랐죠. 업계 전반적인 불신이 생겼다는 게 일단 여러모로 힘든 그런 상황에 직면한 업계 분위기가 있습니다. 여담하는 김에 조금 더 해보면 증권업계의 수익 구조는 뭐 IB나 초대형 뭐 그런 금융 구조도 있겠지만, 일단 우리가 개인 투자자로서 일단 주식이나 선물 옵션을 할 테고, 여기 이제 증권사 PB가 껴서 같이 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구조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간 진보된 형태의 이제 PB 세일즈가 공격적인 금융상품 또는 채권이나 아니면은 뭐 전단체 혹은 예금 신탁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금리가 1.25, 1.55 이렇습니다. 수수료도 거의 못 받아요. 근데 지금 요거에 다 매진하라고 이렇게 위에서 내려온 상황이고, 본격적 금융상품 여러분들 같으면은 연 8%, 연 7% 줄게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면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얘기 꺼낸 순간부터 이제 다시는 전화를 안 받는 그런 상황이 오겠죠. 그런 상황이 있고, 우리가 하는 주식, 선물 옵션 하는 분들은 뭐 사실 시장에 이렇게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거는 더 큰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채권도 지금 뭐 거의 안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식 무너졌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것이 자명한 예고 사항인데 주식을 새로 신규로 들어오진 않을 거고요. 제가 조금 더 깨어 있었고 조금 더 덜 지쳤다면 사실 정말 좋은 찬스로 삼았을 텐데, 지금은 전반적으로 이제 손님들이나 고객들을 대할 때 거의 이제 반 사기꾼 같은 그런 이미지가 한참 지우는데 한참 걸릴 것 같습니다. 선물 옵션 하는 분들은 스스로 알아서 잘 하시는 분들이고, 채권은 뭐 사실 돈이 된다기보다는 채권을 미끼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약간 브릿지 역할을 하는 채권이고, 어차피 돈은 안 됐고요. 공격적인 금융상품은 지금 완전 망했죠. 이 시장은 펀드업계는 아마 정말 사실 이 위기를 타개하는 데는 제가 보기에는 몇 년은 걸릴 것 같아요. 더 정보가 빠르시거든요. 이 금융상품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1억에서 한 3억, 많게는 5억 정도가 필요한데, 그리고 괜찮은 금융상품 사모펀드를 하려면 1억 이상이 필요했는데 지금으로서는 3억으로 늘어났고, 3억, 5억, 10억 있으신 분들이 어설프게 또 들이댔다가는 떨어져 나가는 거고, 그래서 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방어적 기타 상품은 만약에 1억 원을 고객이 가입을 한다 하면은 뭐 진짜 만 원 정도 이렇게 수수료가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옛날 같으면은 뭐 여담인데 1억 정도의 금융상품을 가입시키면은 약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누적으로 쌓여가지고 많이 팔게 되면 더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억대 연봉자가 증권사에 많은 그런 구조고, 주식은 기본적으로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또 수수료가 많이 나오는 거죠.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시겠지만 오프라인으로 하면은 0.49%거든요. 1억 하면 거의 50만 원 수수료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증권업계가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 이게 많이 문 닫을 것 같은데, 상황이 힘든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한 일주일 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는 아이고, 날짜를 안 바꿨네요. 오늘 23일입니다. 다행입니다. 제가 안 바꾸더라고. 다시 녹화를 해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자, 보시죠.
일단 제가 큰 틀은 15일 전과 후로 나뉘어져요. 15일까지 제가 주구장창 매도 의견을 드렸다가 이제 뒤에 좀 소강 상태가 오나 신천지 얘기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약간의 기회가 있다고 보고 이제 종목을 몇 개를 말씀드렸죠. GKL이나 파라다이스나 뭐 신세계푸드나 하나 더 있는데 아무튼 뒤에 나올 거니까 그렇게 보시고, 근데 그 이후로 사태가 완전히 돌변해버렸어요. 그때 써놨던 거가 이제 2250까지 그리고 2100까지. 예, 이건 사실 이 밴드는 워낙 강력한 밴드라서 지금 아마 현금 보유 잘 하시거나 뒤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안 담으신, 현금 잘 보유하신 분들은 2080 수준이 일단 최고의 최저의 저점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기존의 심리적 요인의 수급 급락 가능성, 수급이 급락해버렸죠. 달러가 1200원까지 내려가는데 3일이 채 안 걸렸어요. 물론 우리나라로 따지면 올라가는 거죠. 기대를 언덕이 없었다는 거, 그리고 뭐 코스피가 2250의 고점을 워낙 강력하게 저항으로 두고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뒤늦게 오면 사실 저한테도 되게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잘 팔아놓고 다시 들어가서 물린 상황이거든요. 정말 최악이죠, 이거는. 그래서 예상치 못한 전염병이라고 핑계를 댈지언정 장고를 보면 화가 나는 건 사실이고, 더 걱정되는 것은 앞으로 외국인들이 한국의 코로나를 보는 시각들이 더 걱정되는 거고, 1200원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환율 1200원이라는 것은 이제 거의 코스피가 2100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대비해야 된다는 건데 나누어져 있거든요. 더 이상 환율이 1200원을 뚫고 올라가기는 힘들다. 1200원이 뭐냐, 더 올라간다. 증권사의 레포트들도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뛸 거라고 보고 한 번 더 충격이 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국은 반대고요. 중국은 강력한 경기 부양 정책으로 금리 낮추고 돈 풀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시진핑이 제어를 잘 하고 있어요. 언론 통제하면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국을 제외하고 일본도 지금 뭐 거의 무너져가는 상황이고, 외국인 매도세 폭발적인 한국 시장입니다. 테마 자체는 잘 잡았어요. 정말 테마 자체 잡은 거는 제가 스스로도 여기 2월 초까지는 아주 시장을 그래도 죽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뒤에 잡은 게 음식료거든요. 신세계푸드. 그 다음에 뭐 유통 잡진 않았지만, 그 다음에 중국 관련된 것들이 중국은 좋을지언정 우리나라의 GKL이나 파라다이스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 좀 아마 많이 위축될 것 같습니다. 저는 중국을 입국 통제를 안 하면서 파라다이스나 GKL을 보면 중국인의 입국 통제를 절대 못 하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오늘 이스라엘 갔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통제당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22시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갔다가 입국 거절당해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중국은 지금 입국 거절을 안 하고 있어요. 사실 파라다이스는 강원랜드나 등등, 뭐 강원랜드뿐만 아니라 호텔 관련된 업종들, 특히나 중국인들이 주요 고객층인데 중국 입국 거절을 안 하네 하면서 최대 수혜로 떠오를 것이라고 조금 더 섣불리 생각을 한 게 있어요. 근데 일단은 너무 빨리 들어간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여기 테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보유하시는 걸로 크게 가져가시고, 그다음에 GKL이나 파라다이스도 많이 들어가셨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신세계푸드는 좀 개인들한테는 낯선 종목이라서 많이 안 들어가셨을 것 같고, 저도 사실 약간 혼란스러운데 일단 여기 앞에 있는 테마들은 지금 많은 부분이 수급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코로나가 언제 회복될지 모르겠지만 회복되면 제일 먼저 올라갈 종목들이고요. 당연히 IT 반도체 필두로.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여기가 많이 빠져서 올라오는 폭이 더 클 텐데 이거는 계속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저점에서 파고 나가는 거는 좀 어리석은 짓이고 뭐 제 면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저점에서는 팔고 나가면 안 됩니다. 사이클이라는 거 아시죠? 저점에서 팔고 나가면 후회하고 다시 들어오면서 또 팔고 이렇게 다시 사고 그런 악의 구렁텅이로 가는 거예요. 주식을 그만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난 이후에 그만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미국과 경제대국의 이제 G10 서프라이즈 인덱스는 경기는 좋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환율이 우리나라 급등한 걸로 봐서는 이제 홍콩과 우리나라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고, 이게 제일 문제예요.
경제 성장률 S&P에서 무려 0.5%나 조정을 했습니다. 벌써부터 받아들이고 있다는 건데 지금 뭐 정부의 정책이나 안심하라라고 그냥 요새처럼 떠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희망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급등은 매도하고 수익 줄 때 매도했었어야 되는데 다시 들어가서 물린 거 정말 죄송하고, 환율이 1200원 돌파한 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환율은 거짓말을 못해요. 환율이 가장 개인들이 보기에는 좋은 지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도 멘붕입니다. 라임도 그렇고 다음 주에 또 다음 주나 3월 혹은 4월 총선 전까지 또 금융상품 라임뿐만 아니라 한 2개 정도가 더 시장에 나올 거예요. 그 부분들이 계속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저도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매도 이후에 권유드린 종목들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매도식이 놓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목은 나쁘지 않은데 하면서 드렸던 종목들 잘 팔고 다시 들어가서 뭐 다시 물린 것도 다시 뭐 잘 산 것도 있죠. 뒤에 있는 여기 자총사들은 이제 2월 때 드렸던 종목들이네요. KG 이니셔스였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카카오 네이버 아주 좋은 모습. 나스미디어도 마찬가지로 좋고. NC소프트 70만원 찍고 내려왔어요. 물산 좋고. 뭐 사실 안 좋은 종목이 없어요. 이거 빼고. ITM 반도체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게 이제는 아님이라고 이제 제가 2월 13일날 방송에 말씀드려놓고 참 답답합니다. 저도 이렇게 심리적으로 흔들릴 때가 있는데 지금인 것 같아요.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다 손 놓고 싶은 그런 상황인데 지금 조금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시장의 마음까지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더 냉정하게 보면 일단 오늘도 다행히 멘탈을 잡았던 부분들이 나스닥과 S&P는 흐름 자체가 뭐 추세 꺾였다고 보기에는 좀 뭐 어폐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이렇게 흐름을 지속하면서 이렇게 좀 빠져 있는 이런 상황이고, 기대 언덕이 일단 든든하게 버텨는 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한번 쭉 보시면 IT 가전이나 화학 쪽에 올라와 있는 거 외에는 이제 개인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들이죠. 나머지 뭐 거의 한 80% 종목이 다 빠져 있고, 월간으로 보면 더 지옥입니다. IT랑 화학, 우리가 상사나 자본재를 건강관리를 건축 관련된 거를 어차피 뭐 올라도 얼마 오르지도 않았고요. 샀을 리는 뭐 만무하고, 하락폭이 생각보다 큰 것들 이렇게 보시면은 2월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알 수 있을 테고요. 제가 자동차 관련된 거를 2월에 힘줘서 말씀드렸었어요. 실제로 성과도 괜찮았고요. 제가 월간으로 연간으로 이렇게 보면은 자동차 업종들이 특히나 눈에 띄는 나스닥의 업종 분위기였는데 우리나라는 자동차가 거의 뭐 미미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자동차에 힘줘서 말씀드렸었고 분명히 분위기도 좋았는데 지금 이번 오름 이후로는 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업종이나 어떤 테마 자체는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뭐 냉정하게 보면 사실 수급이 외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혹시 저 말고도 여러분들이 성적이 나쁘지 않다 하시면은 오히려 제가 이렇게 하는 것도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좀 답답한 상황들이 와서 그래요. 다음 주 시장 지표 일단 분위기 반전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이 있는 거는 이제 내구재 주문 건수예요. 미국의 내구재 주문 건수. 우리나라 뭐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네요. 금리가 1.25%. 1.25%인데 부동산과 주식으로 좀 와야 되는데 인하 확률도 50%나 있다고 하네요. 금리가 1%라고? 아무튼 내구재 주문이라는 것은 이제 오래 쓸 수 있는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것들. 어느 정도 경기가 나아져야 내구재 주문 건수가 올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좋게 나오면은 경기가 좋네. 큰 돈 들어가서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주문 건수가 늘어나면 경기가 좋아졌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빠지면은 금리 인하를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미국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식으로 해도 6주마다 한 번씩 있는 FOMC가 경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달러가 좀 문제예요. 달러 보시면 뒤에 달러 말씀드리겠지만 달러 인덱스가 일단 자체로도 100을 돌파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달러가 많이 급등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코로나 이후로 달러 인덱스도 급등하는 이제 그런 모습. 우리나라 원 달러고요. 자, 시장을 보면은 이제 여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 이제 이익 추정치가 계속 되고 있다. 유의미한 하향 조정은 아직 미확인됐다. 아직은 당연히 미확인이죠. 뭐 지금 코로나 있다고 경기가 뭐 하나만 하더라도 다음 달에 발표되고 뭐 하나만 하더라도 6개월 후에 발표되고 이럴 텐데 통계를 내고 뭐 데이터를 유의미하게 분석하려면 아직은 미확인이지만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많이 또 떨어져 있겠죠. 그리고 이제 비대면 채널 산업의 부각, 이거 사실 오늘 나온 자료예요. 일요일. 비대면 채널 산업의 부각해서 요 세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미디어 소프트웨어는 삼성증권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종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성과도 매우 좋았고요. 우리 카카오 네이버 스튜디오 드래곤 관련해서는 수익을 많이 현재로서도 요것만 들고 계신 분, 물론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카카오 네이버는 괜찮은 것 같고, 제 콘텐츠들도 삼성증권에서 계속 힘주어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우리는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무리해서 다 편입할 필요는 없겠지만 두 가지를 혹시나 계속 보고 계신 분은 많이 주목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속도가 좀 많이 길었어요. 종목이나 좀 시장을 좀 분석해보면 지난 금요일날 S&P도 약 1% 가까운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이 빠진 거는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 좀 좋지 않다라는 분위기고, 나스닥도 1.7% 최근 들어서 하락폭 중에 좀 큰 편이고, 원래 만회하면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계속 빠지면서 끝났어요. 지난 금요일 말씀드린 거. 우리나라 환율 같은 경우에는 1180원대 버텨주면서 다시 희망을 보였다가 그 이후로 3일 동안 1200원 올라가는데 3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1209원이고요. 앞으로가 더 무서워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앞서 달러 인덱스 보셨죠? 그렇게 보시면 작년 7월, 8월 같은 그 무서운 쇼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1200원 찍을 때. 상황이 크게 좋아 보이진 않고, 유일하게 이제 환율 관련해서 기대할 언덕인 FOMC 1월달에, 그 다음에 2월달에, 그 다음에 4월 28일 해가지고 조금 시간이 좀 있는, 그래서 주식을 팔고 나가시더라도 4월까지는 하시라라는 말씀. 자, 중국 차트, 이거 중국 차트 맞습니다. 지금 어느 나라가 피해보고 있는 건가요? 코로나 때문에 8% 급락하면서 3,000개를 거래 정지시켜 놓고 지금 거의 한 2월 동안 한 뭐 20일 내내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어떻게 해석할지 잘 모르겠어요. 좀 대단한 나라인 것 같고, 국가적인 강력한 정책이 매일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지준율을 또 낮추는 그런 계획도 있고, 이미 실제로 낮춘 지방도 있고, 그런 거로 참 희한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이 나라 때문에 우리나라는 뭐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되겠지만, 될지 모르겠지만 좀 힘든 상황인 것 같고요. 아까 보셨던 요 환율이 1200원이라는 수준은 여기입니다. 환율이 1200원이라는 수준은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2080은 지난 코로나 초기에 보셨던 요 숫자고요. 그때보다 분위기가 더 안 좋아졌다라는 사실 때문에 사실 2080은 열어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뭐 제가 지금 멘탈이 나갔다고는 하더라도 2080이 오면 저는 뭐 거의 1년을 묻어둘 생각을 하고 종목을 다 담을 거예요. 그렇게 보시고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의 목표치를 잡아두시고, 왜냐면 목표치를 안 잡아놓으면 하루 빠지면 하루 힘들고, 하루 빠지면 하루 힘들고, 하루 조금 반등한다? 그러면 희망이 보여요. 그리고 사람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밴드를 정해놓는 이유도 사실 크게 그거와 다르지 않은데, 밴드를 좀 정해놓으면 2080이라는 숫자를 정해놓으면 하면 되는구나, 혹은 2250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면 지금도 제가 19년 말부터 설정해드린 그 밴드가 계속해서 있는 거거든요, 현재까지. 뭐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 오면은 잘 팔고 저점에 오면 잘 사고 하는 이제 그 전략이 필요한 거죠. 아무튼 확률이 높다는 부분은 조금 더 하락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금요일날, 지난 금요일날 급락 이후에 만회하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장 막판까지요. 보통 금요일 마지막 그 3시부터 3시 반 타임이 핫타임인데 거래 늘어나면서 장을 좀 끌어올리는데 그런 분위기가 많은데, 여러모로 많이 힘든 하루였고, 코스닥도 기본적으로 2% 이상 빠지면서 힘든 그런 상황이었고, 야간 선물 CME도 시장 자체가 반등 못하고 밤새도록 빠지면서 끝났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300포인트 넘었었잖아요. 근데 90을 또 아래로 보고 있습니다. 내용이 많이 길어질 것 같은데 또 편하게 좀 제가 오늘 더 미리 하려고 했는데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 보시면은 이제 2월 17일부터 지난주 동안에 보시면은 개인들은 많은 매수. 이거 원래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고 했었고, 근데 실제로 종목을 두 가지, 저도 GKL 많이 들어갔거든요. 이 정말 미스가 있었습니다.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스케치를 잘 한 것 같은 이런 분위기고, 금요일날 마지막 날에는 외국인들이 IT 반도체를, 삼성전자, 와이넥스를 좀 사면서, 우리의 카카오도 있긴 하지만 더 눈에 띄는 것들은 대형주들이고, 이거 17일부터 지난주 내내 보시면은 하이닉스와 카카오, 삼성전기, 현대차, 힐트리온, 물산, NC소프트, NHN 결제 다 있네요. 우리 종목들 잘 하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 이거 일도 아니죠. 지금 빠지면 뭐 엄청 빠졌어요. 개인들을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포테실라, 이런 데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보시면은 2월 21일 날 금요일 날 보시면은 이제 전기전자 업종에 1,500억 들어와 있는 거, 바이오 쪽에 들어와 있는 거, 유의미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종목들 빠르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월 드렸던 나스미디어는 일단 지금 앞서 보셨던 소프트웨어, 비대면 콘텐츠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이 생각해도 집에서 지금 넷플릭스나 뭐 요새 웨이브, 우리나라에 옛날에 옥수수 같은 뭐 TV 관련된 뭐 그런 무료 TV들 있잖아요. 결제가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그런 거 관련해서는 홍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미디어 홍보, 비대면 관련된 그런 종목들은 지금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나스미디어고요. 신세계푸드. 신세계푸드가 주요 지지선을 이탈했어요. 진짜 중요한 지지선인데, 이거 3일 만에 이탈하는 거 일도 아니었습니다. 67,000원이 사실 마지노선이라고 봤었어야 되는데 못 팔고 그냥 어영부영 기대감만 가지다가 지금 주봉으로도 주요 지지선을 무너뜨린 상황이에요. 67,000원을 무너뜨리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사신 분은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전염병 해결되면서 이렇게 또 그동안 많이 눌려있던 정말 좋은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펀더멘탈을 못 찾고 음식료품 관련된 것들, 다른 종목들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못 올라왔던 종목 찾은 건데 일단 이탈했습니다. 뭐 다른 종목 다 안 빠진 종목이 없겠지만 제 관심 종목 거의 90%가 파란색이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전염병을 예측을 할 수 없었다는 핑계는 제 변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게임주 넷마블도 200원, 죄송합니다. 좀 제정신이 아니에요. 200에선을 터치하고 돌파를 못했어요. 그러면 또 지지를 받을 수밖에,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고 다시 한번 지지선이고, 게임주는 기본적으로 계속 보유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행인 거는 다 빠지진 않았어요. 우리 KG니시스도 19,000원대인 것 같은데 추천드린 이후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결제 관련된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차세대 먹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금도 잘 안 들고 다니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어느 거나 잡으셨어도 상관없을 것 같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결제주들 두 가지는 좋은 흐름이다. 정말 갈놈들만 가는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갈놈들만 가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1% 빠졌지만 지금 어느 종목에 비유하면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고 8만원 이상에서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GK1이 지금 추천드리자마자 괜히 엄한 데다가 거기다 글을 써가지고 또 저만 샀으면 되는데 여러분들까지 같이 고통을 받게 되는데 일단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아까 앞서서 GK 파라다이스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잘 염두에 좀 두시고 중국인들 입국 금지 안 하는 거는 정말 좋은 호재라고 봤는데 전반적으로 산업 자체가 위축되면서 관광 서비스, 호텔, 레저 부분들을 조금 일단 한 가지 다행인 거는 지리선은 17,000원 수준에 있습니다. 추가 매입은 하지 마시고요. 그냥 보유하시는 걸로. 파라다이스 200에서는 딱 터치하는 모습인데 상대적으로 파라다이스는 글쎄요. 조금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GK보다는 나아요. GK보다 벌어들이는 수익도 크고 여러가지 차트 여러가지 뭐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저점에서 매수하실 거면은 삼중 바닥에 있는 GKL이 좀 더 나아 보입니다. 왜냐면 저점이 신경 쓰이거든요. 근데 뭐 그렇다고 비슷해요. 두 가지 종목 다 비슷합니다. 내가 하필 파라다이스를 잡았네 하지 마시고 어느 게 올라갈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냥 그렇다는 제 의견이고요. 네이버 확실히 이제 비대면 콘텐츠 서비스업 관련된 것들은 아파지고 잘 올라가고 있어요. 이것도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저 너무 원망만 하지 마시고 카카오도 마찬가지고요. 매출 관련된 것들 말씀드리면서 카카오 20만원 간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기억이 있어요. 잘 해놓고 이게 또 GK나 파라다이스 관련된 것들 혼자 몰래 샀었어야 되는데 또 입이 근질거려가지고 자, 첨보는 5% 그동안 워낙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잘 팔고 나오시자 여러 번 말씀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NC소프트 70만원 넘어갔다가 왔어요. 제가 리니지 관련된 것들은 뭐 워낙 말씀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지만 NC소프트는 손실을 볼 수 없는 종목입니다. 이거는 매주 수요일마다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매주 수요일마다 한 20만원 정도 안 쓰는 사람이 없어요. 아예 안 쓰거나 20만원 이상이고 20만원도 20만원으로 못 멈추게 되어 있어요. 몇백만원 쓰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 정말 아무리 없어도 10만원 이상은 써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매출 1위, 국내 20년 이상 게임 산업에 우뚝 서 있는 기업으로서 유저 수도 얼마나 많은데요. 서버가 제가 알기로 한 100개가 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매주 수요일마다 엄청난 돈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릴 겁니다. 계속해서 50만원대부터 빠질 때마다 사라는 거 현대차가 아쉬운 모습이고 아까 앞서 보셨던 나스닥 관련된 것들 뭐 여러가지 내용들을 보면 현대차랑 모비스가 반등할 시기가 되었었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로 3일 동안 연속으로 빠진 거는 또 충격이에요. 저도 모비스 마찬가지고 3일 연속으로 급락했습니다. 자, 웰크론 지금 뭐 마스크주가 이렇게 급등하는 거 이거 사실 개인들이 사기에는 정말 지옥일 것 같아요. 저는 아예 안 하는데 뭐 급등 급락했다가 뭐 계속 빠졌다가 아유 포기해야지 하면 또 급등했다가 한번 사볼까 하면 또 고점에서 17% 빠져버리고 주식시장이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많이 매국되어 있고 많이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정말 힘들지만 몸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왠지 약간 열도 나는 것 같고 왠지 뭐 확진인 것 같고 그 느낌 때문에 힘들었지만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또 정신 차리고 준비했습니다. 좋은 날이 분명히 올 것 같아요. 지금 냉정하게 볼 수 있는 그 좀 여력이 부족해서 좀 힘들어하는 모습 불편하셨다면 정말 죄송하고 조금 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며칠 동안 또 방송이 안 올라오더라도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지금 뭐 포트를 갑자기 바꾸는 것도 그리고 제가 전염병의 종말을 예측하는 것도 좀 웃기니까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조금 쉬시면서 리프레시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